예, 오늘 이제 논문 작성법 8주차인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지난주까지 이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우리 집단 차이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차이 분석이 결국은 그걸 T검정이라고 하는데 그 T검정을 왜 T검정이라 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T하고 또 다른 T가 있어요. 그래서 T값이 T 검정하고 T값하고 다릅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과 이 분산에서 루트를 씌운 게 이제 표준 편차. 이게 S인데 이게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를 S라고 표현을 하고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시그마를 보통 쓰는데 여기서 잘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모집단은 보통 표현을 할 때 평균을 뮤라고 해요. 근데 표본은 X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고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니까 표본은 S 제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한번 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평균 여기 뮤인데 이 뮤와 시그마의 관계를 봤더니 이 표준 편차가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에서 마이너스 m 시그마 요게 표준 편차인데 이 1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범위 내에서는 전체 자연계의 법칙에서 이런 정규 분포를 보통 다 그리는데 이걸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걸 정규 분포라는데 여기서 1시그마에서는 68.3% 또는 68.4%라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에서는 95.5%고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에서는 99.7%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요거는 IQ 100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IQ를 봤더니 시그마가 15네요. 그러니까 85에서 115 사이의 IQ가 68.4%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IQ가 100이라는 게 평균이고요. IQ가 뭐 90이라 해가지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범위까지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게 IQ가 보니까 70에서 130에 커버가 되는데 이거의 확률을 봤더니 95.5%더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는 거의 99.7%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표준 편차가 작다는 말은 이 좁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첨도가 높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같은데 평균이 다르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T값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T값은요. 아까 T 뭐죠? T 분수하고 달라요. 여기서 T값은 뭘 말하냐면 여기 1, 2, 3 이게 T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T값. 아시겠어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 사항으로 이렇게 무차원으로 만들었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1시그마 마이너스 1시그마 즉 평균을 0으로 두었을 때 시그마를 1, 2, 3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요걸 우리는 Z 변환이라고 하고 정규 분포를 표준화 시켰다, 무차원화 시켰다 해서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그럼 왜 이렇게 무차원화를 시켰느냐? 무차원을 시키는 게 예를 들어가 이거예요. 무차원화 시킨 게 키와
키와 몸무게를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 키와 몸무게의 그거를 비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키와 몸무게를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차원화 시켜 보면은 이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비교가 될 겁니다. 그걸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었을 때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적으로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분산이 큰 사람, 표준 편차가 큰 이런 그 낮은 정규 분포, 이거를 첨도가 낮다고 하죠. 이런 첨도가 낮은 정규 분포도 있고 이 첨도가 높은 정규 분포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첨도가 낮은 정규 분포는 뭐가 있을까요? 키하고 몸무게가 있으면 몸무게가 더 버라이어티 할까요? 아니면 키가 더 버라이어티 할까요? 판단이 좀 헷갈리죠? 네. 키일까요? 몸무게일까요? 버라이어티한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몸무게를 이걸 오른쪽에 합시다. 몸무게의 변화량이 더 적다면 우측이 몸무게고 왼쪽이 키라면 이 키와 몸무게를 이게 서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그거를 한번 비교하고 싶으면 무차원화 시켜야 되는데 그때 여기 보면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돼 있죠. 여기 요 식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 Z 변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 Z 변환의 의미는 Z는 시그마 분의 임의의 X 마이너스 뮤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임의의 X가 아니고 이거 그 표준 샘플의 X 바에다가 모평균 뮤를 빼가지고 여기 모 집단의 시그마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거를 우리는 Z 변환이라고 하고 이 Z 변환의 결과 여기 0, 1, 2, 3 이걸 T 값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0, 1, 2, 3 요걸 T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켰을 때 0, 1, 2, 3 무차원화 됐을 때 그 값을 T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는 것을 우리는 Z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많은 걸 Z 변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국 Z 변환을 했을 때 표준 정규 분포에서 0과 표준 오차 1로 변화시켜 도출된 표준 정규 분포 아시겠죠? 그때 이 0, 1, 2 이거를 T 값이라고 해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집단 간의 차이 검정이 있다. 근데 A와 B가 같지 않다. 이 말은 뭐죠? A 평균과 B 평균이 어느 게 높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A가 앞서고 평균이 만약에 10이고 B가 평균이 15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B가 10이고 A가 평균이 15다.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어느 걸 기준으로 어느 게 우측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좌측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양측 검정으로 검정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마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겁니다. 그래서 양측에 그러니까 어떤 그 0을 기준으로 평균이 우측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좌측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거리가 좌측으로 가서 이렇게 밖에 위치하거나 우측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A와 B가 같지 않다 이 의미는 어느 쪽이 어느 쪽보다 높을지 낮을지 모를 때는 양측 검정을 하고
그때는 임계값이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2시그마일 때 95.4고 3시그마일 때 99.7 요런 걸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그냥 가설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A가 B보다 크다 이러면 A, B 앞 B를 기준으로 A가 플러스 우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검증이 되냐면 이렇게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이 A가 A보다 B가 우측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임계치가요. 이게 1.96 P 값이 0.05일 때는 1.96이었는데, 왜냐하면 요 왼쪽에 있을 게 여기 거를 포함해서 어때요? 여기가 5%가 돼야 되거든. 여기가 요 부분이 5%가 돼야 되니까 1.96이 아니고 1.78이 되는 거예요. 1.75가 되는 거예요. 1.75 T 값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T 값은 1.96이에요. 양측 검증일 때는 여기가 2.5%, 여기가 2.5% 되고 나머지가 95%가 돼야 되다 보니까 P 값이 0.05 유의 수준에서는 T 값이 1.96이 되는데, 여기서 단측 검증에서는 T 값이 얼마? 1.75가 되는 거예요. 이현상 씨 좀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네, 이해됩니다. 와, 성공했다. 이제 수업 끝납시다. 오늘. 교수님, 혹시 제가 설명한 게 좀 어떻게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예, 피드백을 받아야지 제가 또 확신을 가지고. 너무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가 아주 성숙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화 했을 때 거기 네. 0을 기준으로 이렇게 1, 2, 3, 4 이게 시그마고, 그때 그 값이 T 값인데, 이게 양측 검증일 때는 T 값이 1.96이고 그 단측 검증일 때는 여기 말했던 1.75가 되는 거지.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피드백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요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언제 쓰이느냐, 양측 검증이 이런 거죠. A가 B에 영향을 미치지, A가 B에 만약에 A가 B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A가 B에 영향을, 뭐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가 정신에서 진취성이 기업가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기업가 정신 중에 진취성이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축 검증. 집단 간 차이 검증이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인과관계가 아니고, 죄송해요. 인과관계가 아니고 두 집단 사이에 같지 않다.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정과 후가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양측 검증으로 가야 되고, 실험 전의 값이 실험 후의 값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땐 단측 검증으로 가야 돼. 집단 간 차이 분석.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기준이 되는 T 값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할 때 그냥 A와, 그러니까 두 집단 간에 거기에 단일 표본 T 검증이 있던, 아니면 그 독립표본 T 검증이든 대응 표본 T 검증이든 하여튼 그 두 집단이 같지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양측 검증으로 해서 그 T 값이 1.96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기 P 값이 0.05라는 의미가 1.96을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P 값이 이 양측 검정일 때는 P 값이 그 P 값이 만약에 0.05일 때 T 값은 1.96이라는 그 표준화시킨 T 값이 1.96임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P 값은 0.05일 때 단측 검정일 때 T 값은 1.75가 된다.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됐습니다. 그러면 상관관계에서 검증해서 B가 상수 B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인과관계든 그 상관관계에서는 이게 그 베타값 있죠. 그거는 양측 검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과관계 분석에서 그 A가 그러니까 우리 기업가치 진취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했을 때 이거는 거기서 그 상관관계가 나오잖아요. 만약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했을 때 거기는 그 상관관계 지수 이게 뭐죠? 이때는 양측 검증을 한다는 거. 왜냐하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음의 영향을 미칠 건지 양의 영향을 미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럼 플러스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톡 깨고 그냥 플러스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T값을 1.75를 써야 되는데 그냥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양측 검증이에요.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통계 분석할 때 제대로 설문에 대해서 T값을 내가 개념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에러가 날 수준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유의 확률은 그 에러가 날 그 인계치인데 그 인계치가 양측 검증일 때는 1.96이고 단측 검증일 때는 이 알파 값이 죄송합니다. 유의 확률은 뭐냐면 유의 수준에서의 그 0.0 여기 보면 가설이 오름에도 연구 잘못해서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5% 그 1%, 0.1% 그 유의 확률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 이거를요 사람들이 95%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에러가 날 확률이기 때문에 5%, 1%, 0.1%, 즉 5%는 뭐냐면 유의 수준으로는 P 값이 0.05.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이 1%다 이 말은 P 값이 0.01.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이 0.01일 때 에러가 날 확률이 0.01%다 이런 거는 유의 수준이 P 값이 0.001. 이거요 굉장히 사람들 다 헷갈려요. 그리고 참고서 보면 다 헷갈리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걸 정의를 안 해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데는 유의 수준 세야 될 때 유의 확률을 쓰고 있고 막 그 논문에 보면 개판입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이 개념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인계치가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었을 때 Z값 여기서 이 Z값이 뭐냐면 여기서 인계치는 1.96 이거를 우리가 말하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 Z값이요. Z값이 여기 인계치 1.9 이게 뭐냐면 인계치라는 게 뭐냐면 Z값인데 우리가 그 경계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양측 검증에서의 인계치 Z값은 얼마냐? 1.96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계값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유의 확률에 해당하는 정규분포 사항의 표준 오차
이게 뭐냐면 이제 수치적으로 만약에 T값이 인계값인데 이 T값을 아까 말했듯이 1, 2, 3, 4 뭐 제가 그냥 알기 쉽게 말했지만 거기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T값이 한 2.11이 나왔다. 그랬을 때 임계치가 1.96이고 임계값이 T가 2. 얼마가 나왔다. 그럼 벌써 거기에 에러가 확실하게 어때요? 안 날 확률이 95%보다는 적죠. 97%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러가 날 확률 5%보다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 임계치 값에 해당되는 여기에 1.96이다. 여기에 1.96이다. 그런데 임계값은 뭐냐면 임계값은 뭐냐면 실제로 계산을 했더니 1.96보다 바깥쪽에 여기에 어딘가에 2.11이 나왔다. 그럼 임계값이 2.11이 나왔다는 말은 P값은 0.05에서 어때요?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해보면 여기서 아까 임계치와 임계값을 말했는데 임계치는 Z는 1.96이고 만약에 통계량값 여기 이제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된 T값이 2.11일 때 어때요? 그때는 이제 여기 보면 이 채택력이 있고 기각력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자 이거 보면 더 헷갈리겠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를 했지만 이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 그래서 뭐냐면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몸무게가 되고 이게 키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넓고 그 다음에 몸무게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렇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이런 Z 변환에 의해서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켰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때 여기 1, 2, 3 뭐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게 임계치가 되는 거예요. 임계치가 1.96 뭐 이게 임계치가 되고 이게 임계치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 수치가 1.96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확실하게 뭐죠?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즉 대립가설이 채택될 확률이 높다. 집단 간의 차이 분석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이제 Z 변환 예시를 제가 하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X는 Y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대립가설 X는 Y의 이게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친다. 통계 분석 결과 여기서 B값이 플러스 0.268이 나왔고 유입 확률이 P값이 0.05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유입 확률이 P값 이 유입 확률 P값이 0.08이 나왔다. 이 말은 0.05보다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잠깐만요. 이걸 여기서 X는 Y에 영향을 미친다 하고 이게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게 여기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게 잘라내기. 그냥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걸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아마 플러스
요랬을 때는 이 단측 검정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가면 양측 검정으로 간다, 그런 뜻인데,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8시 59분이죠.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제가 한 10분만 쉬었다 하죠. 내가 힘드네. 조금만 쉬었다 네. 하죠. 네. 네. 제가 요걸 보니까 좀 잘못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유입 확률이라면 이게 유입 확률이 이거거든요. 이걸 써야 되는데, 예, 이게 옛날 게 돼가지고 좀 뭐가 잘못된 게 보이네요. 그래, Z 변환된 표준 평균 부푸에서 유입 확률에 해당되는 인계값은 1.759, 확률적으로 100명 중 8명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92명은 정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양측 검정 유의 수준 P값이 0.05, 유의 확률은 5% 기준에서는 인계치 Z는 1.96이므로 대립가설은 기각되며 기무가설은 채택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X는 Y에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8%는 에러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즉,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8%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92%는 영향을 미친단 말은 P값이 5% 기준, 즉 P값 0.05 기준으로 보면 기각인 거예요. 그래서 대립가설로서 X는 Y에 영향을 미친다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 기존 그냥 92명만 보면 차이가 있고 8명은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기무가설이 그냥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5명 이하로 보면은 차이가 없고, 나머지 95명 이상이 차이가 있으면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데, 그 3%의 차이 때문에 그냥 대립가설이 채택이 안 됐단 말은, 기존 그냥 X나 Y는 그냥 그냥 원래 그냥 차이가 없어,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영향이 없어. 그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는 Y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단측 검증이죠. 그랬을 때 100명을 설문조사했을 때 만약에 상관관계가 0.268이 나왔고, 상관계수는 유의 확률, 이게 유의 수준인데, 유의 수준이고 유의 확률은 알파 값인데, 그래서 이것도 좀 잘못됐어요. 여기 유의 확률 요걸 써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컨트롤 V. 이게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단측 검증 결과 P 값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계치 Z 값이죠. 여기 T 값입니다. T 값. 이게 임계치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제가 그 용어를 좀, 제가 옛날 이 임계치,
용어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좀 그 인계치 1.75 확률적으로 100, 제가 그러므로 이 단척 검증, 양척 검증 기준에서는 이게 제가 죄송한데 요거는 좀 잘못됐어요. 요거 제가 다음에 정리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설의 채택 여부를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요 뒤에 보면 그 스탠다드 노멀 테이블이 있어요. 보통 확률 통계에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1.96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T값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T값이 1.96이다. 그러면은 어디에 되냐면 1.96, 여기가 0.06하고 1.96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죠. 신뢰, 여기서 보면 이제 유의 수준, 유의 확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보면 1.96에 해당되는 그 확률은요 0.475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Z값이거든요. 이 1.96 여기 Z값이 아까 임계치라고 했습니다. 임계치 Z값. 그 다음에 계산해가 나온 게 T값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시그마가 1.96, 즉 임계치가 1.96일 때 그 경계선상에서 요것만의 확률이 0.475, 여기 곱하기 2를 하면은 어때요? 0.95가 나오는 거예요. 즉 여기가 47.5%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Z가 뭐죠? 마이너스 Z값 요 범위 1.96에서 마이너스 1.96 표준 정규 분포상의 여기가 95%를 차지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요 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표는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데 표준 정규 분포표 한글로는 그래서 이거 스탠다드 놈스 테이블이라고 하고 여기서 요 1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2다 2.00에 해당되는 임계치 값이 0.477이잖아요. 요걸 곱하기를 하면 아까 그 곱하기를 하면 이게 95. 얼마가 나오죠? 4. 95.4%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Z값 여기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상의 시그마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마. 표준 편차. 이현상 씨 좀 이해가 되십니까? 대충. 자꾸 보시면 이해가 되죠. 위에 0.00, 0.01 이게 P값 얘기하시는 건가요? P값이 아니에요. P값은 아까 말했듯이 요 안에 요거의 반대편에 있는 게 P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96이라는 임계치, 즉 표준 편차가 0.475잖아요. 그러면 요거 0.5 빼기 0.475를 하면은 얼마죠? 0.5 빼기 0.475 하면 여기 있는 요 값이 나오죠. 요게 P값.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됐어요? 예. 그 위에 있는 숫자 0.06, 0.05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1.96을 만약에 한다면 1.9 그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6이 여기. 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이게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 이걸 전부 계산해가 표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쓰기만 하면 돼요. 1.97에 해당되는 임계치가 얼마인가를 알면은 뭐죠?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1.97에 해당되는 확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은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뭐 완전 표준 정규 분포를 이루는 그 어떤 특이하지 않은 뭐 모든 자연계는 그 평균이 제일 높다는 가정을 하고 좌우 대칭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자연은 전부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면 이 확률표로 다 수렴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우리의 그 사람의 어떤 평균이 제일 높고 그 주변으로 갈수록 산의 그 구조를 하는 모든 확률 분포를 가진 어떤 대상들은 이걸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면 이렇게 표가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죠? 그 Z 임계치값하고 Z 임계치값하고 거기서 이제 그 만약에 그 Z 임계치값을 알면 이제 어떻게 보면 확률을 아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요 T 값에 대해서 이제 아셨잖아요. 그럼 T 값은 뭐죠? 계산해 나오는 도출된 표준 정규 분포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T 값은. 그리고 기준이 되는 Z 임계치 값은 표준 정규 분포상의 뭐죠? 값이고 기준이 되는 값을 나도 막 헷갈리네. 임계치라고 하고 계산해서 나온 게 임계값인데 우리가 T값 하잖아요. T값이 만약에 1.96이 나왔다. 그러면 그 95개는 전부 다 어때요? 맞고 나머지 에러율이 5개에 해당되는 양측 검정상에서는 거기에 채택이 되니까 대립가설이 채택될 조건이고 만약에 T값이 2가 나왔다. 그럼 확실하게 대립가설이 채택될 조건인데 T값이 만약에 한 1.5가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임계치보다는 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90개 정도는 맞는데 그 나머지 10개는 대립가설을 만족을 못 시키니까 채택이 안 돼서 그냥 기무가설 그냥 기준이랑 똑같다 보는 거예요. 90개는 그 대립가설을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죠. 교수님 좀 제가 전달이 좀 됐나 모르겠어요. 아시는 입장에서는 어떤지 좀 피드백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네네. 다른 데로 하는데 예. 설명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 T 검증 이쪽으로 안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요 내용 그냥 머릿속에는 있는데 잘 몰라요. 이렇게 설명할 수준이 안 됩니다.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대충 가설 검증하는 대충은 것만 아시죠? 그냥 딱 했습니다. 아 예 이제는 제가 더 재밌는 걸 알게요. 이제는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어디까지 되냐? 그래서 아까 T 값 임계치 값으로 계산된 그 표준 편차,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의 그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해요. 정규 분포화된 그 0, 1, 2, 3, 4 그걸 그 상에서 T 값을 우리 거기서 1, 2, 3, 4 그걸 표준 오차라고 하고 거기에 나오는 그 우리가 그 표준 임계값 T 값하고 여기 T 검증하면 다른 겁니다. 이 T 검증은 어디서 나왔냐면 집단 간의 차이 분석에서 윌리엄 실리 뭐 고셋이 이제 개발했는데 이 윌리엄 실리 고셋이
논문에서 자기 이름을 쓸 수 없는 환경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논문에다가 스튜던트라고 그냥 그 유지하고 똑같아. 가명으로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T를 써가지고 집단 그 차이 분석을 논문을 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 스튜던트라는 이 사람의 T자를 써가지고 가명의 T자를 써가 T테스트라고 붙인 거예요. 진짜 의미 없어요. 그냥 두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에 그 스튜던트의 T를 써가지고 집단 간 차이 분석을 T-테스트라고 그냥 명칭을 한 겁니다. 심오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P값이 0.05로 하자, P값을 0.05로 하자, 0.1로 하자, 0.01로 하자. 이것도 사람들 간에 그냥 임의로 역사적으로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95% 이상 안 되면 대립값을 채택 안 되는 걸로 하자. 94개까지는 되고 6개가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대립값을 채택이 안 된다. 94개는 대립값을 만족시켜 주더라도 유의수준 P값이 0.05 별표 하나 수준에서 그 하나 차이 때문에 그거는 대립값을 채택이 안 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단일 표본 T 검정, 독립 표본 T 검정, 대형 표본 T 검정 제가 설명했죠. 그런데 요거를 T 값이 어떤 거냐면 요 어디서 봤는데 여기 뭐냐면 아까 이 샘플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n을 나눈 거를 표준 정규 분포화했을 때 이 T 값이 임계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놓으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했지만 각각의 그 집단 전과 후 또는 두 집단 간의 그 수치의 차이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죠. 그 말이나 요게 그 수학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심오하게 이거 보지 마시고 두 집단 간의 그 전과 후든 아니면 두 집단 간의 그 수치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의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정규 분포 곡선을 만들었을 때 그 값이 이 T 값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가 운전하는데 자동차 엔진에 그 어떤 컨버스천 연소 특성이 이게 링컨 사이클인지 랑켄 사이클인지 사바데 사이클인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랑켄 사이클, 사바데 사이클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T검전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봤더니 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 두 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 두 집단을 내 샘플의 평균과 그 다음에 샘플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을 했더니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켰더니 샘플이 충분히 많을 때는 임계치가 Z값이 1.96이 나오고요. 샘플이 30개 정도 미만일 때는 임계치 P값이 마이너스 2.04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샘플이 적으면 즉 임계치 값이 아까 그 알파 값이죠. 그게 커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이 30개 이하일 때는 표가 따로 관리가 돼요. 그 표를 따라서 보면은 95%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네. 여기 100일 때는 이게 150개 이하일 때는 요 표를 따르는데 여기 보면 표값이 1.984가 나요. 1.96이 아니고 1.984 이게 아니고 죄송해요. 그런데 95%
10%에서 30개일 때는 이게 확 늘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샘플이 100개일 때는 1.984가 나오고요. 인계치 값이 30개일 때는 인계치 값이 2.042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분석에서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켰을 때 샘플을 왜 우리가 150개 이상의 그 설문조사를 받아라는 이유가 이 집단 간 차이 분석이든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 인과관계 분석에서 샘플을 충분히 150개 이상 받아라는 이유가 이 샘플이 150개 이상일 때 인계치가 일반적으로 1.96을 따라가는데 이게 150개 이하일 때 100개일 때는 1.984가 되고 이게 30개일 때는 최소 단위가 30개 이하일 때는 거기에 안 되고요. 30개 이상일 때는 100개 이하 30개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2.042 인계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표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성이 뭐냐면 샘플에 따라서 인계치 값이 달라진다.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켰을 때 95%를 기준으로 한번 봤더니 그렇게 차이가 난다. 1.96에서 100개일 때는 1.984에서 30개일 때는 2.042로. 그런데 이거를 아쉽게도 그 통계 분석 프로그램 보면 이런 걸 설명을 안 해놨어. 눈치껏.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어디 이런 말을 잘 안 해. 그래서 t-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집단 간의 아까 평균과 평균의 그 차이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한번 제가 해봤는데 만약에 독립화분 T 검증에서 이런 거와 여기 있다. 그럼 이걸 표준 정규 분포했을 때 하나는 요걸 기준으로 하나는 평균이 요거에서 이만큼 벗어난 여기 있다. 그러면 이 T 값이 어떻게 돼요? 2.014 표준 오차가 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의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이걸 그냥 표준 편차로 표현을 안 하고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하는데 표준 오차가 얼마? 2.014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수치, 이 숫자의 개념으로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죠?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샘플이 100개일 때 뭐죠? 인계치가 알파 값이 1.984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계값은 T 값은 2.014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대립가스를 만족시키죠. 그냥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충은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두 집단 간의 여기 요 평균과 요 평균 간의 차이를 봤더니 여기 2.014가 됐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인계값이 2.014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샘플이 100개예요. 그럼 원래는 150개면 1.96이 돼야 되는데 이게 150개 이상이 아니고 지금 10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95% 범위 내에서 인계치가 얼마죠? 95% 인계치가 1.96이 안 되고 샘플이 100개밖에 안 되니까 1.984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와 요거의 거리가 얼마죠? 2.014. 이 때문에 어때요? 이 집단과 이 집단은 어때요? 요걸 기준으로 여기 1.984 안에 95%인데 이거보다 확실히 밖에 평균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어때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와 이거를 각각의 그 뭐죠? 1번 사람의 전과 후 또는 1번 케이스의 그 각각의 그 차이에 대한 평균 차이가 그 차이의 평균이 이거라 보시면 돼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 그게 차이의 평균이 2.014 T 값이 나오고 거기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0으로 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바깥쪽에 있어. 여기서 보면 양측 검증에서 근데 100이기 때문에 아까 1.96이 아니고 1.984 범위보다 밖에 있으니까 어때요?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 게 확실하게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회귀 분석에서도 T 검증이 똑같이 들어가요. 회귀 분석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회귀 분석에서는요, 회귀 분석에서는 봐요.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그게 케이스가 150개 이상의 뭐죠? 기울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설문지 1, 2, 3, 4, 5, 6, 7, 8 해가 150개가 있으면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 상관관계의 평균과 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켰을 때 그 값이 0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밖에 있었을 때 그 정규 분포 그러니까 그 기울기 평균과 분산을 했을 때 0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했을 때 시그마 값이 그 표준 오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표준 오차가 아까 인계치보다 밖에 있으면 뭐죠? 95% 이상이 기울기가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회귀 분석에서의 T 값입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부분은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제가 그 제대로 기울기에 설명했네요. 대해서 각각의 모멘트 기울기의 점수가 평균과 네네네 분산을 했더니 그걸 표준 정규 분포화 했을 때 그 맞습니다. 인계치보다 밖에 있으면 네네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 논문에 보면 여기 보면 회귀 개수 있잖아요. 여기 절편 이거는 상관없고 음, x 변수 x에 대해서 y 여기 변수 x와 y 사이에서 2.4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기울기인데 기울기. 이게 여기 보면 여기 t 밸류가 2.93이라는 거는 p 값이 0.01 이하에서 거의 뭐죠? 이게 거의 그 99개 이상이 이 회귀기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탁월하십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시죠. 네, 이 마지막 아주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t 값이 그 집단 간의 차이 분석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없다가 0이 하나의 집단이 되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있다가 하나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다가 가상의 0이고 그게 기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기울기가 있다. 그 두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개념이 T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에서의 T 분석. 그것도 아주 상쾌하게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서는 그냥 기울기가 없다, 0이다. 거기에 하나의 집단이고 그 반대되는 기울기가 있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0. 뭐 이게 2.4가 됐든 1.4가 됐든 0.1이 됐든 건 상관없어요. 0만 안 되면 돼. 그게 그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했더니 그 t 값이 2.93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죠? 그때 그 뭐죠? 그 독립표본 t 검죠? 아니 독립표본이 아니고 뭐죠? 대립 뭐죠? 그 음료수 그 측정할 때
150ml라는 가설을 하고 그래서 뭐 용량이 뭐 차이가 있냐 없냐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기 분석에서는 기울기가 0이다 와 기울기가 0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T값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1,000개 중에 100개 중에 99개는 기울기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2.4라. 이 뜻이에요. 이게 뭐 상관없어요. 이게 만약에 0.001이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것도 0.001 미세하게 기울기가 있더라도 이 T값이 2.93이면 이게 0.01이지만 이게 미세하게 기울기가 있어 상관관계 이만큼 있어도 이게 의미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사점에서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지만은 유의 수준 하에서는 이것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번 반복해서 하든지 뭐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벤처창업학회 거기 이제 그 심사도 하고 논문 발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날은 그냥 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공지는 올릴 텐데 관심 있으시면 오십시오. 제가 점심하고 저녁에까지 제가 아마 다 제가 케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임원이라 가지고 운영위원이 돼 가지고 거기 자장으로서 또 거기서 뭐 진행도 하고 그럽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다양하게. 엄청난 게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그냥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저는 이거를 몇 년을 이거 고민을 한 거예요. 2015년 박사 딸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해가 이거를 이제 정립을 한 거라서 근데 이거를 뭐 하루 이틀 안에 되느라면 거의 여러분이 천재